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인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단일화 실패의 최대 걸림돌은 김종인이다, 이 말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이 지금 주인 없는 국민의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고 내가 아니면은 벌써 이 당은 끝장났을 당이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월감과 똥꼬집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핫바지 행동을 그동안 해왔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가소롭게 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후보 단일화 1차 협상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우리가 생겼을 때 로타리나 라이온스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결정을 하는데 제이씨 사람은 아버지께 물어보고 온다면서 갔다 와서 딴소리를 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지금 딱 그 짝입니다. 김종인 눈치 보면서. 그럴 바에는 단일화 협상을 안철수와 김종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 안철수가 후보가 되고 당선되면 사실 김종인은 끝이거든요. 김종인 발언들 한번 보십시오. 야권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앉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니 또 때를 쓰니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 표마도 모자라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 그런 막말도 쏟아냈습니다. 이분은 속으로는 아마 안철수가 당선될 바에는 박영선이 되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자신이 문재인과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매개로 한 정치적 도모, 다른 훗날을 도모할 수 있고, 오세훈이 시장에 당선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또 국민의힘 이 당과 한계가 있는 만큼 여당이 윤석열을 잘 아웃시켜주면 자신에게도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그리고 김종인의 아바타들 이준석, 김건식, 이들은 한 수 더 떠서 지금 단일화 협상 과정에 있는 안철수 대표에게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제가 SNS에 지금 돌고 있는 댓글 하나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들 두 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김건식, 이준석이는 김종인의 도구, 개가 다 됐어. 이놈들 한때 안철수와 같이 했던 놈들인데 이젠 아예 개짓하고 있는 것 같아. 갈수록 싫어지네 두 놈 다,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이준석은 요즘 언론이 착착 받아주니까 신이 났는데요, 방방거리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기 바랍니다. 정치 그런 식으로 배워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내곡동 땅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의 내곡동 땅을 둘러싼 의혹이 지금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반짝 상승세를 탔던 오세훈 후보 지지가 새로 깔아앉고 이를 간파한 김종인 또 그리고 후보까지 단일화 최종 협상을 일단 투표지 인쇄 때까지 보이콧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그래도 조직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 기간 내에 안철수를 몰아붙이고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했을 테고요. 그런데 오세훈의 내곡동 땅,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고발도 했지만 그린벨트 해제부터의 과정과 또 시세 변화, 서울시 국장 정결사항이라는 그 해명, 마누라 명의의 그런 땅이 있었는지도 자기는 몰랐다는 또 그 해명, 재산 신고에는 버젓이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불거진 것만 해도 간단치 않다 보는데 과연 본선에서 그러면은 방어할 수 있을지 사전에 국민의힘은 검증도 안 했습니까? 이번 보궐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문재인의 운명, 또 야당의 운명, 차기 정권의 향배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체면도 안 쓰게 지금 벼랑 끝 단일화 협상에 내몰리면서 유불리, 유선제나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따져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오세훈과 나경원 때는 무선전화 100% 했는데 왜 안철수와는 또 유선전화 고집합니까? 지금 이 디지털 시대예요. 이렇게 되면요, 문재인 정권 그리고 언론에
딱 휘둘리기 좋습니다. 예전에 군부 세력이 김영삼, 김대중을 차례로 지원도 했다가 공격도 했다가 이러면서 둘의 키재기를 비슷하게 해서 그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된 그 꼴락이 십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최근에 불거진 사태가 선거판을 흔들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도 힘겨운 처지였던 게 사실이고요. 언제까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중도 우파 국민들을 볼모로 해서 기득권 정치를 고수하려고 하는 건지, 이래 가지고 무슨 중도표를 흡수하고 집권한다는 건지, 그리고 신선한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뭘 보고 투표하겠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게 한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친문 네티즌들은 정치적 창년이 이러면서 또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피해자에게 사과는 했지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했던 민주당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이 사람들이 버젓이 박영선 캠프의 선대본부장 또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야당이 이번에 필승해야 할 이유들이 차고 넘치는데요. 안철수와 오세훈 이 두 사람, 이런 식으로 단일화 시한까지 넘기면서 국민을 실망시켜도 됩니까? 지금 국민은 분통이 터져도 방관자나 구경꾼 역할밖에 못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이 비효율성을 정말 실감하고 있는데요. 참 허탈합니다. 안철수 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 문제로 적을 만들고 늘 빌미를 주는데요. 문호도 좀 개방하고 인재도 등용하고 포용의 정치를 펼치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으로 비롯된 이번 보궐선거, 피해자를 위해 어렵게 마련된 기자회견도 문바들의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그늘진 곳에서도 어김없이 힘과 권력이 지배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약자들은 늘 시바시바 하면서도 또 도구가 되는구나, 저는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선과 악은 인간 누구에게나 공존하고 또 결점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궐선거는 상대적이더라도 맑고 더 진정성 있는 후보를 뽑아서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